이 동산과 정착물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구분이 좀 애매한데요. 기본적인 부동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매하시다 보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되어 있는 방법, 이것이 분리 가능하다. 그리고 건물의 기능 제한을 이걸 떼내게 되면 건물의 기능이 제한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정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문 같은 경우도 떼내면 안 되겠죠. 보일러 같은 경우도 떼내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정착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의 조화 적응 정도, 그 주문형 창틀이나 뭐 방풍창, 뭐 현관 열쇠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의도에 따라 임대 아파트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순간온수기 있죠. 목욕탕에 있는 순간온수기,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산입니다. 이거는 뭐 떼가더라도 건물의 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임차인이 한 이런 것들, 순간온수기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느냐, 거기에 따라 이렇게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요. 자, 원룸의 가구, TV나 그런 것들, TV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관에도 보면 뭐 TV가 있고 뭐 가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 중에 하나는 정착물이고 하나는 동산입니다. 어떤 것이 동산이고 어떤 것이 정착물일까요? 자, 쉽게 말해서 동산이면 내가 그 소유자한테 다시 사야 되는 것이고, 제가 낙찰 받더라도, 자, 낙찰자가 낙찰 받더라도 동산 같으면 이 소유권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정착물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 있는 부동산에 속하는 거니까 결국 소유권이 나한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자, 여관의 TV, 원룸의 TV, 어떤 것이 소유권이 안 넘어올까요? 즉, 어떤 것이 자, 동산일까요? 여관은 낙찰받으면 안 넘어오고 원룸은 넘어온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대부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낙찰받으면 다 내게 돼요. 그런데 여관 같은 경우는 동산입니다. 다시 그 TV나 침대, 그런 거, 소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관을 낙찰받고 나서 다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 소유자하고 결국 협상해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구별 시력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부동산에 속하고요. 이런 것을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광의의 부동산 있죠. 이거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데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자, 성질상은 뭐예요? 동산입니다. 그런데 관리상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것, 이것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자동차는 뭡니까? 준부동산에 속하죠. 왜?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뭐 공장재단, 강업재단, 업건, 선박 20톤 이상,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에 속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부동산에 속하면서 광의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